안녕하세요. 장준경의 인기 검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1일, 드디어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올해도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증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미국은 이제 금요일 거니까요. 중국하고 일본만 보시면 되는데, 일본, 중국 모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8% 상승 중이고요. 상해종합지수는 1.6%, 항생은 0.56% 상승 중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상승 중이라는 것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자,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슬슬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뭐 열심히 사고 있고요. 근데 외국인이 팔고 있죠. 그리고 달러 약세에 위안과 엔화가 강세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또 증시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3월과 같은 패닉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뉴스 비슷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재확산하고 동학개미 및 유동성 어떤 것이 이길 것인가 9월달에서 이제 뭐 판가름이 나도록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증시는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내릴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역시 뭐 채권 형편들은 계속 돈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악재지만 풍부한 유동성에, 그래서 뭐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면 좀 뭐 힘들긴 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뭐 9월달에 다소 뭐 조정을 받겠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49%, 거의 뭐 한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고 외국인과 개인이 팔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 정도 상승세입니다. 외국인이 사고 기관과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면요. 자, 현대차, 매지온은 이제 그 제약회사인데요. 오늘 뭐 하한가를 맞은 이유는 임상 승인이 안 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 회사가 원래 동화제약이었었는데 주로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요걸로, 그래서 발기부전증,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증 뭐 동시적용하는 거 주로 이제 남성 쪽 의약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죄송합니다. 오늘 떨어진 이유는 그렇죠. 보완해라.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매지온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신풍제약, 진원생명과 바이넥스가 오늘 또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산중업, 카카오, 필로시스, 다날, SK 하이닉스, 제넥신 3.75% 오르고 있네요. 시젠, 하나솔루션, 넷마블, 알서포트, 이노베이션, 셀트리온, LG화학, 알테오젠, 엑세스바이오, 네이버, 셀리버리, 제넨바이오, 파미셀, 에스맥, 삼성전자, 우선주, 시푸드, 한국전력, SDI 이런 종목들이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이 올랐고요. 오늘 인기 검색 굉장히 좀 상위에 있었다가 빠져버린 종목을 준비했었는데 그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푸드, 오늘 이제 시푸드 계열 어업 쪽이 좀 잘 나가가지고요.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J 시푸드를 보시면요. 자, 기업 계열을 보시면 원래 3호 물산이었죠. 3호 업무기였습니다. 3호 업무 많이 들어보셨죠? 3호 업무기였는데 뭐 주로 내수를 했었었는데 뭐 맛있는 어묵, 맛살, 햄, 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간단하게 먹는 그런 데서 이제 우리 CJ 시푸드가 각광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10년 차트인데요. 보시면 지금 뭐 거의 전고점에 다다랐습니다. 6,37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2,221억 원 회사고요. 성장 주식수는 3,500만 주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요. 자, 외국인 수급인데요. 빨간색이 매수, 파란색이 매도입니다. 뭐 매수 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좀 기관이 좀 최근에 기관이 한 6만 주 정도 들어온 게 조금 눈에 띕니다. 기관은 뭐 거의 푼돈 팔았고요. 그냥 목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이 CJ 시푸드를 샀다.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뉴스를 보시겠습니다. 뉴스 보시면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고 뭐 8월 가장 가까운 날짜는 8월 11일 날
영업이익이 좀 올랐다. 뭐 이런 내용 정도 되겠습니다. CJ 시푸드였고요. 시푸드 계열에서 이제 오늘 좀 많이 오른 회사가 상한가를 가면서 사조 시푸드입니다. 사조 시푸드. 사조는 참치죠. 보시면 80년도에 사조 냉장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횟감용 참치의 국내 가공. 그렇죠. 참치죠. 역시 참치를 가공하는 그런 회사고 주요 수출국은 일본이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북미 유럽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때 2,320원, 지금의 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요. 그나마 이게 오늘 이제 1,000원 넘게 회복을 해가지고 이제 5,000원이 됐는데 거의 뭐 최고가의 6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로 이제 회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작은 회사입니다. 758이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안 되는 작은 회사고요. 그나마도 코로나 때 2배가 돼가지고 868억이 된 거지 원래 한 400억 원 정도의 작은 회사였습니다. 상장 주식수는 1,700만 주가 되겠고요. 자, 수급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이제 좀 크게 샀는데 뭐 크게 샀다고 외국인이 좀 수급이 약간은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상태고 기관은 그만큼 뭐 기관이 팔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이것도 별다른 뉴스는 없지만 최근에 수산 테마가 이제 상승세다 라는 내용의 최근에도 한번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6월 달이죠. 뭐 여튼 뭐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작년에 적자가 났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난 회사예요. 전에는 2017년도, 2018년 전부 흑자인데 흑자 폭이 줄어들더니 결국은 작년에 적자가 났고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을 이제 1분기인데요.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살짝 했다가 다시 2분기에는 소폭 적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이제 참치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먹을 것인가에 사조 시푸드의 운명이 다 달려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은 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대책 710 대책이죠. 710 대책이 이제 8주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점점 아파트값 변동률이 점점 상승세가 점점 내려가서 드디어 하락 반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남기 대책이 대책 8주 만에 약발이 먹힐까? 집값이 8월 말 기준으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제 과거를 보시면 9.13 대책, 그다음에 12.16 대책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보면 9.13으로부터 한 2달 정도 지났더니 하락 반전을 했다. 12.16 대책도 2월달 12.16의 대책을 발표를 했더니 2월달 정도에 거의 뭐 상승세가 꺾였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바람이고요. 자, 그 다음은 복비가 비싸다는 내용인데요. 10억 원짜리 집이 복비가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0.9%가 상한선이죠. 근데 이제 그건 거래를 하시다 보면 상한선인데 상한선 보통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상한선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뭐 항의를 해서 좀 깎아주라 그러면 한 50만 원 빼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서울주택매매중개 수수료를 보시면 9억 이상이 0.9% 이내에서 상한선은 정해져 있는데 뭐 하한선은 없고요. 근데 뭐 상한선 그대로 다 받으면 너무 비싸지 않느냐? 10억 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900만 원씩 받으니까 1,8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건을 한 1년에 한 4건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공인중개사분들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집값과 전세값을 올려놓은 건 정부다. 우리가 아니라 정부고. 그런데 비싸니까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 왜냐면 매물이 줄어서 영업하기 힘들다.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 건 거래 터지는 거에 좀 받아야 되겠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가 좀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자, 다음은 전세인데요. 전세는 그 상한선이 이제 좀 더 낮습니다. 매매는 0.9%인데 전세는 보시면 이제 뭐 0.5%, 0.4%, 0.3%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5억 원이다. 서울 전세가 5억 원 정도 한다고 보면요. 5억 원짜리 전세는 1%가 500만 원인가 0.4%는 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죠. 220만 원이죠. 그래서 전세를 계속 옮겨다니면 220만 원이면 거의 월 20만 원 꼴 2년 계획이라 치면 월 20만 원의 월세나 다름이 없죠. 예. 그래서 뭐 국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좀 깎아주시라고 하면 깎아주십니다. 깎아주시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장준경의 인기 검색이었고요. 오늘은 2020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